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강원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철원 다슬기 축제 개막일은 내일이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 김화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철원을 지납니다. 이 강의 아름다움은 명성이 자자해 고려시대부터 꽃으로 덮인 강이라는 의미의 화강으로 불렸습니다. 1급수 수질 화강 안에는 올망졸망한 다슬기가 가득합니다. 특히 축제장 주변의 수심은 어른 무릎 높이에 불과해 남녀노소 누구나 다슬기를 잡으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습니다.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 전이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시원한 화강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고 한여름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많이도 못 잡았는데 아마 조금 더 잡으면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슬기 잡기가 실증나면 바로 옆에 마련된 수영장에 몸을 담급니다. 워터슬라이드와 수상 레저 놀이기구 등 다양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잠수하는 거랑 같이 뭐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 더운데 어때요, 여기는? 시원해요.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늠름한 우리 육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육군 제3사단이 준비한 우리 군 신형 무기를 보거나 만질 수 있고 탑승 체험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멋있어요. 다슬기 축제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남대천 주민들의 마을 축제로 시작해 이제는 철원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성장한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축제는 이곳 쉬리 공원을 중심으로 화강 곳곳에서 오는 5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남북한 철도 협의가 진행되면서 경의선과 동해 북부선이 중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경원선은 빠져 있습니다. 철원군은 백마고 지역까지 복원된 경원선이 남측 구간만이라도 조속히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의 백마고 지역, 경원선 남측 구간 마지막 역입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달려온 열차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춥니다. 경원선이 연결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한번 여행 가보고 싶지, 거기까지라도. 1910년 개통된 서울 원산 간 경원선. 남측 구간은 용산에서 백마고지, 북측 구간은 평강에서 원산까지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운행 구간은 남측 11.7km와 북측 14.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연천 신탄리역부터 철원 백마고지역이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이곳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을 연결하는 사업은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경원선 복원사업 예산과 공기를 변경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1,79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업 부지 매입과 설계 등 기본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철도 협의에서 경원선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상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원선은 여객으로 해서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동해선을 검토하면서 정부에서는 경원선도 같이 검토되는 게 물류와 인적 교류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원 군민들은 남북한 협의와는 별도로 연결되지 않은 남측 구간만이라도 우선 복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철원 지역에서는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큰 문제입니다.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졌는데요. 철원군이 최근 악취 제거 전담반을 만들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취를 줄여주는 장치를 단 트럭이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축사 앞에 다다르자 집중적인 약품 살포가 이루어집니다.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냄새 잡아주는 탈취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같이 섞어서 철원 지역에는 소와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사가 1,650여 곳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200여 개의 축사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농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2007년 법이 개정돼 땅값이 싼 곳 등으로 축사가 몰린 탓입니다. 철원군 김하읍의 한 마을입니다. 축사 간의 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축사일 만큼 축사가 밀집됐습니다. 주민들이 분유와 가축 냄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폭염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건 완전 생매장하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놓고 사니까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배기를 못한 사람이 문을 못 열어놔요. 축산업주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자 철원군이 악취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군청 내에 청정환경 추진단을 신설하고 24시간 축사 악취에 대응합니다. 야간 늦은 심야 시간이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서 주민분들이 느끼는 그 악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거에 원인을 미칠 만한 농장을 찾아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려는 철원군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현종 철원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벌써 올해로 12번째를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다슬기 축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관광객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워터플라이 또 워터 스플래시를 장치를 해서 가족이 함께 물 위에서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외국인들도 함께 경주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백골 3사단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각해전투라든가 또 군대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관광객이 좋아할 거로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축제장뿐만 아니라 철원엔 또 가볼 만한 관광지도 참 많습니다. 네네.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철원군의 관광지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탄강, 고석정,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그 화산강인 한탄강은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또 명성산에 있는 삼부연 폭포라든가 복계산 밑에 있는 매월대 폭포 이런 것들과 또 환경부가 지정한 DMZ 평화생태공원, 용량읍 이런 것들은 많은 관광거리라서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네, 민선 7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선 6개 했던 사업들 중 주민들이 좋아하는 4대 군민 걱정거리 해소 사업 이건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근래에 그 평화무를 통해서 접경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은 경원선 복원 사업이라든가 또 평화산업단지 조성 또 춘천에서 화천 거쳐서 철원까지 오는 중앙고속도로 연결 사업 이런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은 꼭 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또 저희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사업들 중에는 그동안 군사 규제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고 실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군사 규제가 좀 많이 풀려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많은 군부대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군인들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쓰던 어떤 그런 그 병사 막사라든가 운동장 이런 시설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범 지역도 될 수가 좀 있어서 이러한 지역들을 저희 철원군과 국방부가 함께 좀 노력을 해서 평화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농촌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지역 경제가 좀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유동 인구, 다시 말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관광 자원을 통해서 그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차근차근 토대가 되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축제도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의 기세,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과육이 물러진 수박을 산지에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제철 과일과 채소들도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을 재배하는 고랭지 밭입니다. 농구공만큼 자란 수박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빨간 속살을 드러낸 깨진 수박들은 한 켠에 쌓여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짙은 붉은색을 띠며 과육이 물러지는 일명 피수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폭염 피해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서 이곳 밭의 경우 생산된 수박의 절반 이상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당분은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 수분은 증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잎이. 증발시키지 못하니까 수분이 여기 고이는 거죠. 제철을 맞은 다른 농산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옥수수 잎은 바짝 말라 누렇게 변했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해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오이는 고온으로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하자 농민들은 애써 기른 농작물을 모두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뜨거워서 더구나 오이의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가격도 하락이 되었다고. 역대급 폭염으로 제철 농산물들이 대부분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름만을 기다려온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홍천의 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아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관리자가 상주하는 기상관측 장비에서 오늘 낮 홍천의 기온을 계측한 결과 최고 41도로 나타나 전국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900년 이후 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것은 1942년 8월 1일 40도를 기록한 대구가 유일했습니다. 홍천의 41도는 평년 기온보다 무려 9.5도가 높습니다. 화천과 양구도 40도를 넘었고 춘천 39.5도, 인제와 철원 37.7도로 모든 지역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원도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7,0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기상청은 지난 10일 영서지방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0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이 7,424헥타르에 달합니다. 폭염 피해는 고추와 옥수수, 콩, 율무, 들깨, 고랭지 배추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춘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춘천시 동면 풍걸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 헬기 2대와 산불 진화 헬기 인력 110여 명이 투입돼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국유림 0.1헥타르가 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9년 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7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강원도 개발공사는 다등급을 받아 지난 2009년부터 8년 연속 최하등급을 이어오던 불명예에서 벗어났습니다. 도개발공사는 또 지난 2008년 34억 원의 흑자를 낸 이후 8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지난해 6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춘선 ITX 청춘 열차 요금이 특별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춘천 용산 ITX 구간 요금은 기존 7,300원에서 8,300원으로, 춘천 청량리 간 요금도 6,400원에서 7,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6년 7월 코레일과 춘천시가 합의한 특별 할인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도 내 산업단지 가운데 20년이 넘은 낡은 산업단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원도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는 북평 국가산업단지와 원주 문막, 춘천 후평 등 일반 산업단지 5개,
농공단지 23개 등 총 29개로 전체 72개의 산업단지의 40%에 달합니다. 이들 낡은 산업단지의 평균 가동률은 올해 1분기 기준 94.6%로 활발하긴 하지만 각 지역 도심부에 위치해 있어 재생사업의 추진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천이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8월의 폭염 취약성 지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대상 폭염 지수는 하천군이 마이너스 0.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기상청의 8월 기상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발생과 대응의 취약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인제군이 내일 열리는 강원도와의 토론회에서 미시령 통행료의 폐지와 서하면에서 북강원 금강군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의 국가 정책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토론회는 강원도가 시군의 민선 7기 비전과 발전 전략,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조선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강릉시와 함께 개최한 이후 인제군은 4번째입니다. 인제군은 강원도와 인제군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부군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장에서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